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에서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은 내과 전문의 구대회 OK 내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월에 뵙고 석 달 만에 네네네. 잘 계셨죠? 예, 네. 저는 뭐 똑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원장님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50명 넘어섰다고 하던데 왜 그래요? 홍역? 아, 예, 홍역이 저희 국내에서 이제 뭐 자연 발생은 아니고요. 네.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 베트남에 지금 홍역이 많다면서요? 네, 요번에 올해 이제 지금 발견된 지금 올 1일까지 통계상에서 52명 네. 확진이 됐는데 네. 그분들은 거의 전부 다가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에 오신 분들과 접촉하신 분. 아, 저런. 네,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홍역이 뭐 우리나라에서 엔데믹하게 막 퍼져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미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 국가로 네네. 지금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해외여행 가실 때 좀 주의하셔야겠다 생각이 아. 듭니다. 네. 근데 어릴 때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증세가 뭐예요? 증상은 일단 감기와 같습니다. 초반에는 감기처럼 막 이렇게 오다가요. 네. 중반부쯤에 이제 특징적인 발진이 일어나면서 고열에 한번 시달리게 되고요. 발진. 후반기에 되면 이제 발진이 가라앉으면서 가피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 사망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리고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이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경우 네네. 90% 이상이 감염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을 정도로 결국은 예. 뭐 기침이나 뭐 공기중으로 감염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같은 공간에서 그냥 잠깐만 지내도 감염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영유아기 때 필수 예방접종으로 2차례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단 면역이 형성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미 걸리신 분들은 좀 빨리 나으시나요? 증상도 많이 완화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예방접종이 돼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렇군. 발진은 어떤 형태인가요? 발진은 이제 특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환자를 보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환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통계상으로도 2021년도, 2022년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해외여행 통제될 때 아닙니까? 네네. 그때만 해도 환자 수가 0명이었어요.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52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는 조금 2019년 이후로 조금 이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일상에서 막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발진이 났다고 해서 이게 홍역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오버다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성인이 됩니다. 돼서 다시 추가 접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여행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맞았었는지 불안하다. 기억이 안 난다. 보통 그렇겠죠. 그러시면 그렇죠. 이제 뭐 한번 예. 항체 검사를 한번 해서 네.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고 네네. 그 시간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추가로 접종 한번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네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저희가 내과 전문의를 모셨기 때문에 혹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샵 0945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홍역 관련 이슈를 이제 짚어봤고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뚜렷하게 후텁지근하거든요. 기온은 별로 안 높은데 체감온도 높고 습도 높아서 짜증스럽고 맞아요. 또 좀 비도 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그래요. 밤에 못 주무시나. 근데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도 있다면서요. 어떤 때 의심해 봐야 되나요? 이 단순 피로감만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피로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가 있고 또 흔하게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로감만 있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냐 그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다른 증상들이 또 같이 겹쳐서 나타나게 된다면 좀 의심해서 병원에 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증상이라면 예를 들면 뭐 탈모라든지 체중 변화가 갑자기 심하게 있다든지 뭐 찐다든지 빠진다든지 둘 다요. 어머나. 혹은 뭐 너무 우울한 느낌, 너무 처지는 느낌 같이 든다든지 그러니까 활동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심계 항진,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들 때문에 오셔서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그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것과 항진이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피로할 수는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더 피로할 수 있고 기능 항진에서는 뭐 두근거림이나 뭐 이런 더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언뜻 기억해 보면은 저하일 경우에는 체중이 좀 느는 경향이 있고 맞아요. 예. 항진일 경우에 살이 빠진다고 빠진다. 예, 들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거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피 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뭐 체열만 하시면 누구든지 갑상선 기능 검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내과 의원 가시면 금방 공복으로 해드릴 가야 수 되나요? 있습니다. 공복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돼. 네. 갑상선은. 네네. 예. 근데 그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더 많다 하는 이유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게 보통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서 원래 더 많습니다. 남성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게 돼 있고요. 실제로 갑상선 질환도 남성보다 여성이 5배 정도 더 많게 돼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유가 뭐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혹은 뭐 출산, 뭐 임신, 네네. 혹은 뭐 갱년기 이런 때마다 이제 갑상선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예. 출산이나 임신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도 근데 자가 항체가 워낙에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민감하게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네네.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남성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역시나 고민이나 궁금증, 걱정, 구대회 원장님께 질문해 주세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YTN 앱이나 유튜브 댓글창도 열어두겠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갑상선 저하증의 피로감, 항진보다 좀 더 피로감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 피로랑 혼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너무 요즘에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자도 자꾸 너무 졸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열의 9은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신 분들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뭐 흔한 이유로는 뭐 불규칙한 수면 습관, 혹은 생활 습관, 네. 혹은 카페인 남용 정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뜨끔한데. 그런 것들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또 치료 없이 방치하면은 이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갑상선 문제가 치매랑도 관련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갑상선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 호르몬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그러다 보면 네네. 뇌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한 게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건데 65세 이상에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치매 유병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치매 발병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제 주변에 갑상선 암을 초기에 이제 진단받고 뭔가 이제 네네네. 한쪽을 드러내 절제를 하고, 절제 2분 정도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생기가 약간 그 전보다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좀 말씀을 듣고 예. 난 그래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게 치매랑도 연관을 줄 수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OK 내과의 구대회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내과 진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안녕하세요. 브레이닝 캡슐 모델 박혜주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승인받은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 약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런 동요 기억나시죠? 동요 속 가사처럼 제주에는 노루가 먹고 놀다간 냇물이 있답니다. 바로 조천읍 삼다숲길 속 노린물이라는 천인데요.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힘을 모아 깨끗하게 보존한 덕분에 요즘도 종종 물 마시러 오는 노루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맑은 물을 모두가 좋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자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35분입니다. 4663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23살 직장인입니다. 피검사 이후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는데 영양제 권고하던데 먹어야 되나요? 일상에서 해야 될 건 있는지요?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아, 예. 이제 뭐 부신 기능 저하라는 질환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스테로이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신 피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외부에서 보충받으니까 네, 스스로 자꾸, 덜 만드는 스스로 덜 만들게 되면 그게 만성화돼서 그런 뭐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영양제를 권하는데 먹는 게 나을까요? 어떤 영양제인지 모르지만 영양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 만약에 그렇군요. 그게 실제로 부신 피질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적정량 아주 소량씩 매일 복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3927님 58세 주부입니다. 작년에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이 두근거림은 나아졌는데 최근에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약 때문인 건지 저랑 안 맞는 건지 약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 이분 갑상선 그러니까 기능 항진 때문에 약을 드셔서 살이 이제 찌신 건데, 네. 이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정상 체중이었다가 네. 갑상선 기능 항진이 걸리면서 살이 빠지셨겠죠. 네. 거기서 치료되는 과정에서 다시 살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인데 네. 그 전에 빠졌던 거를 이제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 갑상선 물론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치료하는 약이 갑상선 기능을 죽이는 약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도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오히려 저하로 떨어지게 저하가 됩니다. 되는군요. 네, 약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또 드려야 돼요. 저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면밀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조금 더 자주 가셔서 피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예. 네네네. 근데 고령 환자분들 중에 저하증이 우울증이나 초기 치매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으세요? 이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진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게 원래부터 텐션이 좀 낮아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이 들어 그렇지 뭐라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피 검사해 보면 막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피 검사의 항목을 그걸 추가해서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갑상선 약은 식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좋다는 말이 있던데요. 식후가 맞습니다. 아니라 식전인 이유가 있나요? 이 갑상선 약은 이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네. 다른 뭐 음식들이나 물질들에 의해서 흡수가 제한이 걸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이 하나만 딱 복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게 흡수가 될 수 있고요. 속이 쓰리진 않나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이 농도만 잘 맞추면 돼요. 근데 그 잘 맞춘다는 게 흡수율이 일정해야 잘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예. 흡수되도록 하는 그렇군요. 게 좋죠. 출산 직후에 여성들이 많이 겪는 일인데 이때 갑상선에 좀 문제가 보이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네네네. 제 기억으로는 출산한 직후에 평생 먹을 미역을 다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받거든요. 근데 미역이 요오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미역 다시마 같은 요오드가 갑상선에 좋다는 얘기가 있고 네네네. 좋지만 이렇게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너무 먹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미역, 다시마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게 김이죠. 네네. 그런 곳에 이제 요오드들이 많은데 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은 맞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드시면 안 좋습니다. 이 과량 복용할 시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억누르고 갑상선 호르몬 이 생성을 억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들어가면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덜 되는 것처럼 만드는 몸에서 걸 덜한 것처럼.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음식들은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저하는 살이 찐다, 항제는 살이 빠진다 등등 하니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약을 드시면서도 체중 관리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약을 드신다는 거는 이제 우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지 이걸 뭐 더 어긋나게 만들거나 반대 방향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이었던 상태로 약물 농도를 조절해서 만든다가 네. 목표고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치료만 받으시고. 네. 네. 그럼 갑상선의 기능 문제, 그러니까 저하든 항진이든 이 문제하고 네. 갑상선염하고 갑상선 결절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네네네. 이게 일단 갑상선염과 갑상선 기능의 저하나 항진 문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 갑상선염이라는 건요. 네. 말 그대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막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다든지 갑상선 기관에 염증이 생겨서 네네.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기도 해요. 잠깐 동안. 네네. 왜냐하면 갑상선에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주머니들이 있는데 그게 염증 때문에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분비됐을 때 이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구나 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써서 기능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염증이기 때문에 예.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구별을 해주실 거고요. 네네. 갑상선염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네. 공격을 받아서 네. 비이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거나 적게 분비하거나 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성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네. 그럼 저도 사실 결절이 네네네. 작은 결절이 있어서 추적 관찰 중이긴 한데 네. 이거는 그냥 암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갑상선 결절이라는 것도 많이 헷갈려하세요. 저 네. 갑상선에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혈액 검사 좀 해봐야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갑상선 결절은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에,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항목이죠. 기능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마치 피부에 그냥 점이나 혹이 있는 것처럼 이게 피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겁니다. 네. 결절이 있을 때는 암이냐 아니냐, 암이 될 가능성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기능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1919님 올해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요.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아유, 이분 결절이시네. 네네네. 병원에서는 당장은 괜찮다고 6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데 결절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염려가 생깁니다.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자, 일단 갑상선 결절 굉장히 흔하니까요.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병원에서 볼 때 저희가 쓰는 그런 이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 K 타이레즈라는 그 시스템인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코리안 사이로이드 네. 코리안. 네. 사이로이드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징, 아, 사이로이드 네네. 이미징 네. 앤드 데이터 시스템. 예. 그래서 복잡하네요. 좀 복잡하죠.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네. 스코어링을 매겨 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6개월 뒤에 한번 해서 다시 보자, 혹은 1년 뒤에 초음파를 다시 보자, 네. 혹은 지금 당장 조직 검사를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요. 네. 이 전문적으로 잘 하는 병원이라면, 물론 뭐 대충 병원 보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잘 하는 병원이라면 그런 거를 놓치거나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결절이 모두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결절 자체는 굉장히 흔한 거다 하는데 이 결절과 암의 차이는 뭔가요? 크기나 모양 뭐 이런 걸로 결정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네. 크기, 모양, 혹은 뭐 색깔, 혹은 뭐 환자의 증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부 다 이 스코어링이 매겨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이레즈 시스템, 그 타이레즈에 의해서 네네. 점수를 매깁니다. 아, 네. 크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일 때 약간 신경을 뭐, 써야 되나요? 일단은 근데 뭐 이거를 환자분들이 구별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렇죠. 그 기준에 포함되는 게 1cm를 일단은 지름? 네. 지름 1cm. 네네네. 지름 1cm 면 엄청 보고요.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미만에서는 이제 특정한 소견이 있을 때만 조직 검사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1cm 이상에선 또 어떤 소견이 있을 때 또 권고하게 돼 있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이 점수 매기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의사분께서 얘는 모양이 좀 착하게 생기네요. 얘는 예, 작은데 모양이 좀 못되게 생겨서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모양 따라서도 크기랑 맞아요. 크기가 작아도 걱정되는 모양이 있는 모양이죠. 네네네. 그럴 때는 조금 더 가까이 초음파를 하면서 얘가 얼마나 커지는지 관찰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계속 관찰을 해야 네네네. 된다. 3721님, 2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호르몬 약 복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몸 상태가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자주 피곤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제 짜증을 받아주는 가족들에게 미안할 지경이지요. 약 복용 외에 혹시 놓치고 있는 관리 방법이 있는지, 식단이라든지 운동 같은 관리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질문에서 아마 보니까 약 복용 외라고 하셨던 거 네네, 보면 네네. 호르몬 조절은 이미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마 어련히 잘 하셨을 건데 아니 병원에서는 잘 맞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피곤하고 짜증이 나냐, 이거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럴 때는 갑상선 때문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가장 흔한 이런 이유로는 또 갱년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혹은 뭐 그냥 생활에서 있었을 때 암 이후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그냥 단순히 운동하고 뭐 잘 지내면 나아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있진 않은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상선암 수술하면은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뭐 그거는 이제 상태 따라 다른데요. 반절제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우엽이나 저엽이나 반절제술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의 기능을 잘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근데 뭐 전절제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먹게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그게 먹는 걸로까지 개발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긍정심이 막 생기는데요. 약 먹는 게 슬펐던 분들이 아니 먹어서 생기니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반대로 따지면 네.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먹는 게 안 나와서 지금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맞으시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은 먹는 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먹는 당뇨약은 인슐린이 아니었군요. 그건 인슐린은 아니죠. 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암 뭐 이렇게 관련한 치료 후에 정신 건강이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약간 터부시하거나 어렵긴 하지만 정신과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 갑상선 암 환자들 네네, 경우에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물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는 질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옛날에는 그냥 네가 좀 긍정적이지 못해서 그래라고 취급받았던 것들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것도 도움받을 수 도와줘야 있다.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라는 걸로 많이 인정받고 네. 있습니다. 질문 한 개만 더 짧게 갈게요. 9328님 40대 여성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눈이 점점 커지고 튀어나오는 증상 때문에 외출할 때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한마디씩 하니까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거 나아질 수 없나요? 이거 짧게 끝낼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갑상선 암병증은 사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이 고통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 안병증이 심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일단 네. 미용적으로 너무 티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 환자분의 상태가 급성기인지 만성기인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르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서 상세히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어필을 하시면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데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계속 어필해서 병원에서 이거를 문제 삼아서 치료를 하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적극적인 치료를 아마 권장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네, 거.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네. 있다는 거. 네네네. 네. 9328님께 답변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OK 내과의 구대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